헬스장을 제가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네. 몸짱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럼 처음 헬스장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처음에 일단 헬스장을 오시면 일단 인바디 측정, 통상적으로 인바디 측정을 하시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인바디가 뭐예요? 인바디는 인바디는 이제 체중분 측정 기계라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거와 실제로 보이는 거의 차이를 좀 전기 자극을 줘서 내 몸의 실제 어떤 성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일반 분들은 헬스장에 와서 내 몸무게가 80kg인데 70kg 만들고 싶어.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인바디에 대해서 체계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좀 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10kg만 뺀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성형외과 상담으로 기준으로 하자면 그거예요. 그냥 이제 원래 어울리는 비율이랑 내가 코를 높일 수 있는 한도, 눈을 뭐 틀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은 막연히 그냥 코 이만큼 높았으면 좋겠고 눈 이만큼 쬐으면 좋겠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그 변수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거나 또는 이제 한계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신체적 특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코가 만약에 너무 낮은데 높이고 싶어도 코 가죽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면 못 높인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인바디 측정을 했는데 이 사람 성향, 몸의 어떤 성질이라고 표현한다면 몸의 성질 자체가 원래 되게 뚱뚱한 사람들은 많이 빼도 사실 많이 못 빼는 게 팩트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원래부터 성향 자체가 이제 지방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인만큼까지 빼버리게 되면 일반인이랑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몸은 괴로워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왜냐면 그 타겟 자체가 너무 나한테 안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는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원래부터 좀 약간 지방이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만 빼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해라. 등가 교환 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요만큼의 지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요만큼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폼이 난다고 하는 그런 지방량이라고 했었을 때 원래 요만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조금만 더 빼면 되게 폼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폼이 나는 정도라고 치면 원래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이만큼 하기 위해서 이만큼 힘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 있다가 요거 빼내랑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 빼내랑 느끼는 게 똑같겠습니까? 괴로운 정도가 완전 달라요. 그럼 그게 인바디를 측정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인바디를 통해서 그 자료를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전 질문하는 게 있죠. 만약에 최근에 갑자기 살이 찐 거냐 아니면 뭐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쪘던 거냐 아니면 넌 날 때부터 뚱뚱이 있었던 거냐. 왜냐면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직이나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막 먹는 거를 대처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제가 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급격하게 쪘어요. 그러면 혹시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종이 바뀌시거나 포지션이 변경이 되신 적이 있냐. 그러면 대개는 뭐 1년 안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좀 푸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찐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보다 다른 걸로 인해서 다른 변인으로 인해서 더 많이 찐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빼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옛날부터 계속 뚱뚱했던 사람이 뺀다라고 하는 거는 그 폭이 조금은 더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럼 관장님 옛날부터 잘생겼었어요? 아무래도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편집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인바디 측정을 하고 나면 네, 인바디 측정을 하고 나면 처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확실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인바디의 어떤 그런 상태나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운동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일단 헬스장을 와라? 네. 일단 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운동 방법도 당신이 안 하면 효과는 없습니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헬스를 등록하고 배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일반인들은 막연한 자기의 꿈, 뭐 이런 몸을 가지고 싶다. 네. 그런 마음에 새해나 아니면 여름이 다가오는 시즌쯤 되면 헬스장에 등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이 등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처음 도왔다. 상담도 좀 껄찍해. 네. 이 관장님이 좀 마음에 안 그게 들어. 아니에요. PT도 받고 싶지 않아. 네네네. 근데 이제 헬스장 등록을 했어. 네. 근데 몸짱은 되고 싶어. 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선은
유튜브를 보고 그냥 자세를 따라하시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유튜브? 네, 아무 운동 유튜브를 보고 제일 따라하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운동에 효과가 생기려고 하면 일단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트레이너한테 레슨을 받는 게 정확한 운동 방법을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운동 방법을 배운다라는 목적보다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재미가 있고 계속 됐을 경우에 좀 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PT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아, 그럼 혼자 헬스장 할 때 어떤 재미로 해야 될까요? 처음에 오면 지겹잖아. 그쵸. 그리고 네. 방법도 모르고. 네. 네. 그때는 이제 친구를 같이 끌고 오거나. 아, 네. 패로 와라. 네. 떼거지로 오던데. 그쵸.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좀 실패하는 게 클럽에 와서 자기 혼자 기구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은 저렇게 큰 머신을 보고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무서워서 뭘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밀다 보면 닿을 거, 그렇죠, 다칠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오셔서 러닝머신만 하는 게 사실.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냥 되게 큰 운동에 효과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맨몸 운동 있죠. 어떤 맨몸 운동이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건 그런 것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그 자료들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일단 자주 흉내만 이렇게 내셔도 사실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몸은 변화가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하지만 큰 정확하거나 큰 효과를 낼 수가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효과는 좀 늦게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그 늦게 나타나기 이전에 내가 조금 재미를 느끼게 되면 좀 더 강도와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효과가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무겁고 복잡한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할 수 있는 운동을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일반 회원들은 와서 내가 쉬운 운동 방법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약간의 근육통과 네. 변하지 않는 나의 몸을 보면서 네. 의욕은 사라져가고. 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오면 저기 몸전 아저씨가 하는 거 따라하잖아요. 저 사람 10kg든 네.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죠. 한 8kg 남자 들어야 중심이죠. 네. 하다가 뚝 해가지고 안 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근육통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그렇죠. 근육통이 많으니까 세수를 못해서 자기 세대를 하는 거죠. 근육통 많으면 일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또 일하는데 방해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안 오죠. 안 오다가 또 간만에 또 와서 이제 또 운동하려고 또 하다 보면 또 근육도 생기고 또 안 하게 되고. 그럼 저는 젊을 때 헬스장 갈 때 눈요기 하러 갔거든요. 눈이 가니까 눈이 즐겁더라. 네. 일단 그걸 계기로 가기 시작해서 이제 운동을 말씀하신 것처럼 무식하게 네. 꾸준히 네. 헬스를 해서 이제 이 정도의 몸이 된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업에 종사하시는 관장님 말고 제 생각에는 일단 꾸준히 갈 수 있어야 될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네. 계기는 분명히 있으셔. 근데 이제 이게 방법은 처음에는 맨몸 운동으로 시작해서 강도를 올려가라. 네. 정확한 자세가 중요하다. 네. 배우는 게 원래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맨손 운동부터 조금씩 자세를 배워가서 중량을 올리는 걸 찾아라. 그리고 이거 하나 중요한 거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그 운동의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보통 운동의 목표는 관장님 몸, 이 몸, 아니죠. 저기 걸려있는 사진, 이 몸 말고. 그거죠. 운동의 계획을 세울 때 네. 주에 4번씩 5번씩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처음에. 네,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 네. 급하니까. 그게 실제로는 그게 자기를 더 빨리 포기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너무 높아서.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말이지만 회원들한테 항상 설명드려요. 주 몇 번 오시길 원하세요? 3번에서 4번요. 회원님, 그렇게 설정하지 마시고 한 번에서 2번만 설정하세요. 일주일에? 네. 한 번에서 2번이 되면 2번에서 3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이나 2번만 오면 나머지는 자기가 오면 자기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일주일에 5번 오기로 마음먹어. 왜냐면 일주일에 5번 오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빨리 만들고 싶고. 그쵸. 그렇게 해야 효과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아까 말한 특별히 근거가 없지만 자기 뇌피셜로 이런 그렇죠. 근데 이 5번에서 만약에 한 번을 빠져먹으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5번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4번 하면 의미가 있어 운동이? 그러면서 이게 4번, 3번, 2번,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회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한 번 또는 2번, 그럼 이 사람은 늘 자기 칭찬할 일밖에 없어요. 왜냐면 2번만 오면 되는 건데 3번 와버리는 순간 되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4번을 목표로 한 사람은 3번 와도 내 근성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나 보다. 다음 주도 한 번만 빠져버리면 모든 게 다 빠그러져 버리고 만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 설정 자체를 낮게 하셔야 돼요.
낮게. 그렇게 돼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오면 자기를 칭찬을 해주세요. 하지만 그건 지키셔야 돼요. 정말 아프던 바쁘던 무조건 한 번이나 두 번 설정을 그거는 꼭 오세요. 와서 낮게 설정하지. 샤워를 지켜라. 샤워를 하더라도 무조건 와야 돼요. 오는 순간 칼로리 소비가 되니까요. 옷 입고 챙기고 샤워하고 이것도 칼로리 소비가 되는 거니까 운동 목적 자체를 네. 3번도 사실 생각해보세요. 운동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면 3번이 몸에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내 의지와 몸은 달라요. 네, 3번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한 번을 빠져먹는 순간 나에 대한 자괴감까지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싫어지면서 운동 자체를 더 안 오게 돼요. 왜냐면 3번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2번 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회원님들한테 주 2번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습관화가 돼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때 3번으로 늘려라. 우선 이것부터 먼저 잡고 시작을 하면 그 A그룹 군들은 2번만 오면 오케이이기 때문에 이 2번은 그 대신 반드시 지켜요. 제가 그 대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못 와도 2번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총 8번 오고 1년이면 96 네, 96번 와요. 네, 100번 와요. 근데 일주일에 4번, 5번 온다고 하는 그룹은 한 달 줄창나게 와요. 주 5일씩에서 20번을 줄창 오는데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1년을 놓고 봤을 때 몸 변화가 되게 많이 없어져요. 심지어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내년에 또 와요. 내년에 또 연초에. 왜 하냐고 하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회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형님 같은 경우에 하루에 형님 A가 있고 똑같은 사람 A가 있고 또 B가 있어요. 네? 그럼 하루에 바나나 하나 더 먹는 사람이랑 덜 먹는 사람이랑 몸 변화가 별로 일반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 없죠. 네. 아니 실제로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다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1년 동안 바나나 365개를 먹은 사람이랑 네. 하나도 안 먹은 사람 몸이 똑같을 것 같아요. 360개 5개 먹은 사람이 돼지거든요. 뭐라도 다를 거다. 그렇죠. 네. 몸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루에 바나나는 내 몸을 바꾸진 않아요. 근데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꾸준함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몸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기대 효과가 뭐냐고 하면 자, 365개를 먹은 사람은 100% 효과를 봤다고 쳤을 때 180개 먹은 사람은 효과를 몇 프로 보길 원하나요? 50%? 50%. 근데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건 10%의 변화도 없어요. 꾸준함과 안 꾸준함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 사람은 반은 먹었으니까 50% 효과를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먹는 10%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180개를 먹었는데 10% 효과를 봤는데 100% 효과를 먹으려면 몇 개를 먹어야 돼요? 1800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포기를 하게 돼요. 너무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약한 운동이라도 꾸준히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5번씩 해서 2달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한 번씩 가서 1년 계속 하세요. 그게 제일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요, 2번. 정리를 하면 헬스장에 처음 제가 헬스장 등록을 했어요. 네. 등록을 헬스장에 오늘 첫날 왔어요. 네. 네, 첫날 오면 옷 갈아입고. 네. 네. 인바디 상담을 하시고. 인바디 상담을 공짜니까? 네, 그럼요. 인바디 상담해서 인바디를 봐서 내 상태를 확인하고. 네, 상태를 확인하시고. 네. 네, 보면 이 근육량도 네. 상체 쪽에 근육량이 많이 분포가 되고 하체는 이제 표준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운동 목표. 설정은 네. 항상 제일 이지하게. 이제 쉽게. 네. 그래서 쉽게. 뭐 일주일에 4-5번 오지 말고 내가 올 수 있는 최소한 한 번 2회 정도를 목표를 생각보다 내 몸은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죠. 내가 생각보다는 항상 더 낮게 설정하고 잡고, 자기 스스로 계속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가서 또 바로 뭐 바벨을 들거나 하지 말고 네. 재미가 있는 거. 네. 맨몸 운동? 네.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시고 몸에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네. 이제 자료를 찾거나 뭐 PT를 받거나 해서 네네. 조금씩 근력을 키워나가라. 그죠. 그러면 처음 운동하게 들어와서 식단은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먹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럼요. 운동도 스트레스인데 식단까지 병행되면 더 많은 익숙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식단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되게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익숙하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는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근데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했던 사람인데 그 싫어하는 걸 하면서 심지어 식단도 싫어하는 거. 근데 자기는 생각해 몰래서 안 했던 거지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본 이때까지 높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드려요. 형님 식단은 엔터키만 치면 저는 몇 장이고 뽑아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풀어가는 과정은 이제 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내가 보통 그게 몸이 좀 적응되는 한 달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달 정도? 네, 한 달, 이렇게 안정기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목표를 한 달 2번도 뭐 아파도 2번, 뭐 피곤해도 2번, 무조건 2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운동을 한 3번 정도 또 늘리는 거예요. 또 3번 정도, 그리고 근육통이 힘들면 너무 근육통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하러 힘든 거, 하기도 싫은 거 근육통까지 생기잖아요. 그냥 3번만 오시는 거. 이거만 2달만 지속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2번, 두 번? 한 달.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두 번째 달에 이제 조금 더 목표를 높여서 3번. 세 번. 왜 3번이냐고 하면 그게 몸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기본인 거예요. 일주일에 3번. 네. 그럼 그때부터 식단을 조금 고민하면 될까요? 그쵸. 근데 식단을 고민하는 게 더 좋은 거라기보다는 지금 내 있는 식단에서 마이너스 되는 것부터 먼저 메꿔야 돼요. 이미 너무 나쁜 사람한테 갑자기 착한 일 시키면 안 돼요. 너무 나쁜 사람한테는 정상인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헬스장 가는 사람은 식단은 프로테인을 사요. 네. 일단 사. 네네. 뭘 언제 먹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그냥 어서 인테리어 주소들은 운동 후에 먹어라. 아, 네네네. 뭐 그 정도만 알고 일단 그걸 먹어. 네. 밥도 먹고 이것도 먹고. 네네. 처음에는 이것만 먹어야지 했다가 나중에 먹다 보면 이제 그것도 먹고 밥도 먹고 더 먹고. 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단백질인 거예요. 제일 필요한 그쵸. 단백질이다. 네. 처음 헬스장을 등록하고 네. 어느 정도 몸에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대략 한 2개월이면 준비가 약간의 되죠. 네. 준비가 되고 그렇죠. 2개월부터 본격적으로 네네.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 네네. 있죠. 어떤 분은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네. 하고 바로 효과가 와서 재미가 없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예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성향을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레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는 레슨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성향을 잘 분석을 해줘서 운동의 끈을 길게 잡고 갈 수 있도록 리드를 해드리는 거죠. 한 리스트를 2분 정도 뽑으셔서 OT를 한번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OT라는 제도가 없어도 신청을 하면 그 이제 뭐 처음에 와서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를 간단하게 표현드릴게요. 처음에 오시면 일단 인바디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바디 통해서 상담을, 이 목표를 설정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실 때 너무 과도한 목표보다는 생각보다 내 몸은 그렇게 재빠르지 않아요. 네. 네. 부지런하지 않다. 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2회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주일에? 등록하시고 한 달 버텼다가 그게 되시면 3번은 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2회를 갈 때도 더 가시고 싶으면 더 가도 돼요. 그때는 네. 자기를 칭찬을 해주세요. 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고가 있으나 스트레스 받으나 2번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제 3번이 되면 당신은 모든 기초가 끝난 상태예요. 그때부터는 2달 동안 다녔으니까 레슨을 받으시고 싶으면 그 2달 동안 선생님을 보고 2-3분을 리스트를 뽑아서 네.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고 네. 그게 만약에 뭐 레슨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시다면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운동할 준비가 이제 되셨잖아요. 3번은 오는 게 이제 습관화 되셨고 준비가 되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운동 방법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플러스 식단을 신경 쓰시고 싶으시면 내 식단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바로 일반식에서 바로 다이어트 식단 이것도 역시 금방 포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네네. 목표를 잡지 마세요. 대부분 실패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더 높은 목표를 잡아서 실패하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달쯤 되면 이제 단백질하고 식단도 신경을 쓰고. 네, 그때 이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형님 같은 경우는 운동 방법은 좀 굉장히 잘못된 자세로 꾸준하게 오래 하셨지만 네. 그거는 있으시더라고요. 꾸준함이라고 하는 건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정말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제일 큰 무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좀 힘들어도 오래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덜 힘들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걸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성향이랑 그 기간을 저도 계산을 해서 짧게 하드하고 드라이한 식단으로 2개월에 몸을 만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 건지 저는
되도록이면 조금 더 긴 시간 90% 힘들고 3개월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맞아요. 100% 힘들고 2개월 하면 네. 너무 괴로워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얼굴 진 게 이 집 앞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을 하자면 자, 일반적으로 팔꿈치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중요하기보다도 습관부터 들이쉬고 이제 이